누군가가 떠난 뒤에도 마치 당신의 마음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당신을 걱정한다는 신호를 계속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휴대폰을 확인하고 오지 않는 문자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해져 지난 대화의 모든 단어를 분석하며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서를 찾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희망과 의심이 뒤섞인 이 상황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칼 융은 잠재의식이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은 영혼의 메시지이며 진실로 당신을 인도하는 속삭임입니다. 이 여정은 누군가의 관심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무도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 수 없을 만큼 강한 자신과의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이미 알고 있는 신호를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칼 융의 지혜에 충실한 자신을 증명해 보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자신의 진실을 깨닫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기를 선택할까요? 칼 융의 가장 시사하는 개념 중 하나인 무의식의 안내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융은 무의식을 우리 내면에 살아있는 세계로 단순한 기억의 저장소가 아니라 감각, 직관, 감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거는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혼돈 속에서 일의 부담, 사회적 기대, 멕시코, 콜롬비아, 미국의 정신없는 도시 같은 곳에서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이 목소리를 무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단절이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고 누가 진정으로 우리를 아끼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어쩌면 나만 그런 건가 라며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무의식이 우리를 보호하려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해 본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누군가를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하고 온갖 약속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는 차갑게, 답장은 멀어지고 당신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는 바쁘니까 혼자 있을 곳이 필요해 라고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몸은 다른 것을 느낍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감정이 불안감이나 편집증이 아니라 감정과 상징의 언어로 소통하는 잠재의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은 관계가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심호흡을 하세요. 누군가에 대해 이런 의심을 느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몸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나요? 어떤 직관을 무시하려고 했나요? 큰 소리로 대답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새겨두세요. 이것이 명확성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무의식에 귀 기울이면 관심이나 인정을 구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타의 한 여성이 발코니에 앉아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는데 며칠 동안 답장이 없어 심장이 쿵쾅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에게 절박한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눈을 감고 그녀의 직관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융은 이 고요함이 그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목소리이며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관계로 그녀를 인도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융이 가르친 것처럼 잠재의식에 귀 기울이는 것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에게 의심을 느낀다면 반응하기 전에 멈추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심호흡을 한 후 지금 여기서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불안, 두려움 또는 무언가를 고쳐야 한다는 필요성이라면 그 관계가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차분하고 심지어 슬픔이 살짝 섞인 차분함이라면 잠재의식이 당신이 놓아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트에 감정을 적고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말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용감한 여성 커뮤니티에 영감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발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잠재의식에 귀 기울일 때
아무도 파괴할 수 없는 자신과의 관계를 쌓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또 다른 변혁적 개념은 그림자, 즉 마주하기 두려워 감추는 우리 안의 일부입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불안감이나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판단하는 욕망과 감정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당신이 자신의 가치에 의문을 품고 충분히 예쁜지, 충분히 재밌는지, 충분히 흥미로운지 고민하게 될 때 그것은 단지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표면으로 드러나는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윤근 그림자가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림자를 바라본다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과달라하라의 한 카페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걔는 아마 더 나은 사람 만나서 문자 안 할 거야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말은 단순히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구의 그림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을 투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며 다른 완벽한 삶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감정이 소셜미디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당신의 한 부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당신의 그림자와 함께하고 통합하여 힘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는 한 친구가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파트너가 자신을 떼어놓을 때마다 공허함을 느끼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융의 그림자에 대한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녀는 이 고통을 되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감이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느꼈던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트너를 탓하는 대신 그녀는 이러한 두려움을 탐구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파트너가 더 이상 자신의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여 불안감을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기애로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윤기 가르친 방식대로 그림자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여기 실제 연습이 있습니다. 노트를 꺼내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최근 상황에 대해 적어보세요. 여기서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생기는가,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편지를 쓰지 않아서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 두려움은 아마도 당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꼈던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쓴 글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융의 적극적 상상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당신의 그림자와 소통하고 타인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에 이 연습을 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림자와 마주할 때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진실해질 것입니다. 칼 융의 또 다른 핵심 원리인 투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융은 우리가 타인에게서 보는 것, 즉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과 짜증나게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세계를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당신이 상처받고 왜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는지 의아해할 때 당신은 단순히 그들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불안감이나 욕망을 그들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당신의 그림자가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자신감이나 카리스마에 끌린다면 그것은 그러한 자질들이 이미 당신 내면에 존재하며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나요? 무엇이 당신을 화나게 하나요? 칼 융은 스스로에게 이 사람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고 자문해 보라고 권합니다. 만약 그 사람의 무관심이 당신을 부족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했던 두려움을 투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존재가 당신에게 더 자신답게 살도록 영감을 준다면 그것은 당신이 되찾고 싶은 진정성의 일부를 투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투사를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아끼는지 알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힘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에 사는 한 남성이 친구가 아무런 설명 없이 물러설 때마다 고통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융의 투사에 대한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는 성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거부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를 쫓는 대신 그는 자신의 가치를 긍정하며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고 더 중요한 것은 친구가 자유로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 남성이 투사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자존감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윤기 가르친 것처럼 투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연습을 하나 소개합니다. 다음에 누군가에게 분노, 감탄, 상처 등 강한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촉발하는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그 감정들이 당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을까봐 걱정된다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던 때가 떠오른다 라고 적어보세요. 융의 무의식에 대한 생각과 연결되는 이 연습은 당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때 그들에게 주는 힘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에 시도해보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자신의 투사를 이해하면 세상을 탓하는 대신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자신과의 관계를 쌓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의 또 다른 강력한 개념은 에너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빛나고 사랑하고 꿈을 조칠 수 있게 해주는 신성한 힘입니다. 융은 우리가 교류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며 누군가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을 때 우리의 잠재의식이 경고한다고 믿었습니다. 메데인에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지만 곧 그의 말이 당신에게 무게를 더하고 그의 무관심은 당신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느끼게 합니다. 행복해야 할 때 당신은 지쳐 집으로 돌아갑니다. 융은 이러한 피로가 우연이 아니라 이 관계가 당신의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잠재의식의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과 교류한 후 어떤 기분이 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가득 찼나요? 아니면 빈손으로 돌아가나요? 칼 융은 당신의 본질에 맞는 관계는 당신에게 에너지를 채워주고 더 자신답게 느껴지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공허함을 남기지 않는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이며 잠재의식에 나는 당신에게 소중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 예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여성에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리마에 사는 한 여성이 파트너를 만난 후 항상 공허함을 느낀다고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매력적이었지만 대화는 항상 그를 중심으로 흘러갔고 그녀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융의 에너지에 대한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녀는 매번 만남 후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정적 공허함을 안고 헤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계속 강요하기보다는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줄이고 자신을 위한 시간은 늘린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이 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자신의 진정성에 자신을 일치시킴으로써 자신의 신성한 에너지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기 가르친 것처럼 어떻게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기 실용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후에 어떤 기분이 드는지 느껴보세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더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더 무거워지는가? 이 상호작용에서 내 모습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그들의 무관심에 의해 지워지는가? 답을 적고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거나 자신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에너지를 어떻게 보호할지 생각해 보세요. 융의 무의식에 대한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평화를 우선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시도해보고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에너지를 보호할 때 당신은 그 누구도 없앨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이 글이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칼 융의 지혜가 당신을 자신과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한다고 느낀다면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무료이며 모든 구독은 당신의 진실에 따라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장하는 공동체이며 당신도 그 일부입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빛을 지키기로 선택할까요? 칼 융의 또 다른 핵심 원리인 동시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융은 동시성을 마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주가 당신의 내면적 일치에 반응하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과감히 버리고 잠재의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에너지를 보호할 때 세상은 당신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결심한 순간 그 사람에게서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공허한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애원하지 않아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맞아떨어지는 듯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했을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 작용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성 있게 살아갈 때 우주는 당신의 길을 확고히 하는 신호로 응답합니다. 하지만 동시성은 두려움이나 통제하려는 욕구에 굴복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직관과 용기를 신뢰할 때 찾아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보고테 사는 한 남자가 몇 달 동안 친구의 연락이 멀어지자 결국 포기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융의 동시성 이론의 영감을 받아 그는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하고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되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친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친구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친구가 그의 에너지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쯤 그는 더 이상 친구의 관심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았습니다. 칼 융은 이 남자가 자신의 에너지를 자아와 일치시켜 동시성을 삶에 불러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융의 가르침처럼 어떻게 동시성을 삶에 초대할 수 있을까요? 여기 실용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5분 동안 직관과 소통하세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오늘 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자문해 보세요. 판단 없이 떠오르는 첫 번째 대답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신뢰 주의를 기울이세요. 메시지, 만남,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같은 것들 말입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에 대한 생각에서 영감을 받은 이 의식은 동시성의 흐름에 귀 기울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에 시도해보고 느낀 점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내면의 자아를 신뢰할 때 우주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또 다른 강력한 개념은 놓아주는 기술입니다. 융은 놓아주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인함의 행위이며 자신의 가치와 우주에 대한 신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놓아주는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에너지의 흐름이 막히고 마음을 자신에게 영향을 공급하지 않는 무언가에 묶어두게 됩니다. 하지만 놓아주면 당신의 진정성과 공명하는 사람들과 기회를 위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바랑키아 해변을 걷고 있는데 바다가 귓가에 속삭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관계를 놓아주기로 결심합니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온 따뜻한 메시지에 답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마치 돌멩이가 가득 든 배낭을 내려놓은 것처럼 안도감을 느낍니다. 칼 융은 이 안도감이 당신의 용기를 찬양하는 잠재의식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놓아버림으로써 당신은 우주에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의 말에 귀 기울여 당신의 빛을 의심하지 않도록 당신의 삶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리마에 사는 한 여성이 자신에게 최소한의 관심만 주던 남자에게 몇 년 동안 매달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융의 초연함에 대한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녀는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막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쫓는 것을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자신의 꿈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더 생동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도 돌아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개성화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놓아줌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힘을 되찾고 더욱 진정한 삶의 문을 열었습니다. 윤기 가르친 대로 놓아주는 기술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연습을 소개합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3가지를 적어보세요. 관계, 습관, 기대. 각각에 대해 이것을 놓아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관계라면 그 사람과 일주일 동안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보세요. 기대라면 나는 내게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 와 같은 확언을 적어보세요. 융의 초연함에 대한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에너지를 해방하고 본질과 다시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실천해보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놓아줄 때 당신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마지막 개념, 즉 흔들리지 않는 진정성으로 가는 길로서의 개성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근 개성화가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정이며 그림자, 꿈, 직관 등 모든 부분을 하나의 전체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맞서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고 무의식을 신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온전한 인간이 되면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게 되어 아무도 의심하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삶을 캔버스에 비유해 보세요. 모든 경험, 모든 감정, 모든 관계는 분놀림과 같습니다. 칼 융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색깔을 거부한다면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색깔들을 통합한다는 것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거리가 당신을 가리지 않고 그 부재가 당신의 빛을 존중할 때 당신이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기로 선택했기에 스스로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보고테 사는 한 여성이 몇 달 동안 파트너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고민하다가 융의 개성화 이론을 따르기로 했다고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관에 귀 기울이고 그림자 자아를 다듬고 그의 인정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파트너는 그녀를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처음으로 온전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변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강인함과 빛을 알아차렸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관심을 끌 만한 개성화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융이 가르친 대로 어떻게 자신만의 개성화의 길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의식을 소개합니다. 매일 저녁 5분씩 오늘 나는 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되새겨 보세요. 자신을 더욱 진정으로 느끼게 해준 행동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직관에 귀 기울이기, 경계를 정하기, 나를 짓누르던 것을 내려놓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 즉 강하고 진실하며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융의 자기 연결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이 의식은 당신의 행동을 당신의 본질에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번 주에 직접 실천해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진정성 있게 살아갈 때 당신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칼 융의 지혜가 관계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잠재의식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까지, 자신의 투사를 이해하는 것부터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까지, 동시성을 유도하는 것부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까지 각각의 원칙은 우리를 근본적인 진실로 이끕니다. 누군가의 거리가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군가에게 소중하지만 당신의 진정성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소중합니다. 당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할 때 당신은 누구도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할 수 없는 완벽한 여성이 됩니다. 오늘이 당신의 변화의 첫날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자신을 의심했는지, 얼마나 자주 누군가의 주의를 빼앗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칼 융은 매 순간이 새롭게 시작하고 진정한 자아와 다시 연결될 기회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살아갈 때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는 여성이 될 때
세상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인정하고 기회는 찾아오고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다 더 깊은 감정적 진실을 밝혀내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명쾌함,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볼 준비가 되었다면 곧 만나요.